재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김계수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들어서 두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좋은 기운 듬뿍 안고 오늘 이제 삼천 종가 마감한 날 이렇게 두 분을 뵙게 됐습니다. 자, 공교롭게도요. 좋은 기운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 김계수 전문가님, 오늘장 한마디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 3,000포인트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서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 근거와 관련된 부분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고 또 조금 있다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죠. 자, 이제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1조 6천억을 매수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 중심이 어제 4,7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했다가 오늘 1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마음이 바뀐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어제 3,000포인트가 올라왔었 장중에 장 초반에 올라왔다가 이제 오후에 급격하게 이제 또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이제 조지아주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 그게 이제 블루 웨이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참 그런데 주시장은 간사합니다. 이전에는 그죠? 이전 대통령 선거 그 당시에는 이 상원은 공화당이 갖고 가게 되면서 권력에 있어서 이 견제와 균형이 잘 조화롭다라는 꼭 올라간 이유를 설명하더니 오늘은 또 이 상원이 이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두석을 차지하고 하면서 블루 웨이브가 되면서 이 재정 정책을 확대하거나 친환경 흐름을 가거나 하는 정책적 좋은 점만 또 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은 거래소 대형성 종목 부분들이 이 상대적으로 이 중소형주보다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전기차면 전기차, 그죠? 반도체면 반도체, 화학이면 화학, 거기에 미국 시장과 연동돼서 은행 그리고 경기 민감주 섹터, 그러니까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이렇게 이제 강하게 시세 확산이 나타나게 되면 일정 정도 지수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0포인트가 왜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가 정당한 부분이고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실적 기대감이 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화학, 전기차 분, EUC 오른 거고 3,000포인트가 이게 정당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3,000이 끝이 아닌 스타트 라인에 선 증시라는 한마디를 주셨고요. 네. 자, 이제 뭐 그런 거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한테서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바이든 블루웨이브가 됨으로 인해서 돈 많이 풀겠다. 그죠? 그 부분이 긍정적이고 그러한 돈 많이 푸는 데 있어서 친환경 쪽 이쪽이 이제 가장 중심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어제는 이 바이오 빅테크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떨어지긴 했었어도 크게 영향 없다라고 봅니다. 항상 선거 전과 선거 이후는 틀리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고 또 바이든 정책 관련 수의 흐름을 갖는 주식들도 일정 정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면 또 쉬었다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뭐 노이즈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죠. 그죠? 트럼프가 아직도 확실하게 승복을 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시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는 있다. 노이즈는 노이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에 제가 그 속에서 멘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상에서도 일어나고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3,000포인트 그냥 감으로 3,000포인트가 어떻고 3,000포인트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00포인트를 지켜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이 시장의 3,000포인트를 저항으로 보지 않고 지지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골 잘 넣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 슈팅했다고 골 넣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제 3,000포인트를 한 번 슛을 했고 골대 맞고 나왔는데
미국은 성공을 한 거죠. 골인을. 그래서 3,000포인트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집권 1년 차를 보게 되면 1981년부터 지금껏 10번 중에서 8번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예외 2번 중에 한 번은 1981년 국제유가가 상승하던 때, 그때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2001년 기억하시죠? 2001년 9월 9.11 테러, 그죠? 그 부분 때문에 떨어졌었던 그 2번을 제외하고는 집권 1년 차에는 항상 상승했었고 평균적으로 17% 정도 상승했었던 부분이 미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변 요건 괜찮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나라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쪽에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섹터 한번 보십시오. 그죠? 제일 잘 나가는 지난 연말에도 제가 LG화 80만 원 아직도 저평가다. 그죠? 삼성 SDI 50만 원 아직도 저평가다. 그게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만큼 이렇게 완성업체가 마켓을 잡고 있고 또 그 관련 소재업체가 밸류체인을 잘 구축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메모리 쪽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내연기관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 6위 정도밖에 못하지만 그죠? 수소차라든지 친환경차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를 비롯한 관련 주들 이 부분의 수익성을 담보해내고 있고 네 번째 경기 민감 섹터이면서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던 화학 관련주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이런 중심에 놓여져 있는 부분, 미래 산업의 중심에 놓여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우리 시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전 세계 국가 보게 되면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초대형 기술주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내수와 은행주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보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흐름들이 더 확실하게 황금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00포인트로 올라온 상황 속에서 3,000포인트 기준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87조 정도 됩니다. 그죠? 2,087조 중에 33% 정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700조 정도 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시장의 퍼가 그죠? 어느 정도 되느냐? 14.42배입니다. 모건 스탠리 기준, MSCI 세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3배로 거래되고 있고 신흥국 지수는 15.7배입니다. 우리나라 고평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밸류체인 부분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할인됐던 요소는 조금 만회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도표 한번 올려주시죠. 그죠? 이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에서, 그죠? 독일과 프랑스 제조업 지수 10월, 11월 달 발표된 거 보셨었죠. 그죠?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제조업 지표가 좋았고, 중국도 좋았고, 또 미국도 좋았습니다. 재확산이 되는데, 그죠? 제2 팬데믹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데믹은 있어도. 그죠? 지금 엔데믹이 진행되는 부분이지 제2 팬데믹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제조업 지표가 양호한 부분에 그 부분들을 가장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자, 보십시오. 코스피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모습입니다. 이 회색 부분이 영업이익이고 파란 부분이 순이익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1,800포인트와 2,100포인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반도체 절정기였었던 2017년과 18년에 2,300 이 부분을 오르락 내리락 했었거든요. 그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조 내외였다.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2021년 올해 175조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200조 가량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100조가 2,000포인트라고 한다면 200조는 몇 포인트입니까? 4,000포인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평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0년 동안 박스권을 100조 내외에서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하게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가믹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하면 휘청휘청거렸지만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이천에서 움직였었던 부분입니다. 그 레벨을 업시킬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순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요건 대신증권자료인데 가장 우리나라 영업이익을 좋게 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봐야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님들은 대한민국 시장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예상일 때 좀 높게 잡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지난 2020년 3월 19일 날 1439 코스피가 찍고 저점을 찍고 그리고 코스닥이 419 419포인트를 찍고 들어올 때 개인들이 무진장 들어왔죠. 그때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 유동성은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개인이 들어오던 그 유동성 머니 무브다. 자금의 이동이다. 지금 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2월 중순부터 지금 1월 달 들어서 개인들의 코스닥 고객예탁금이 이 노란색 칠한 부분 벌떼같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69조입니다, 지금. 그죠? 2020년 전까지 20조에서 많으면 25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70조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머니 무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항상 부분입니다. 아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100조였을 때, 그죠?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그대로만 있어도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올라가는데 매수를 하고자 하는 돈이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워시팅도 나고 하겠죠. 지난 11월 달에 JP모건이 우리나라 3200포인트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섹터 부분도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18년에 우리나라 그죠? 해외에서 여행 가가지고 돈 썼던 게 얼마인지 압니까? 3,150억 불입니다. 2019년에는 2,885억 불입니다. 2020년에 작년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928억. 그러니까 2천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천억이 아니라 2천억 불. 그 돈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63%가 주식 투자했답니다. 올해는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머니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지금 3,000포인트는 절대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김기수 전문가님, 대통령 선거 유세하시는 줄 알았어요. 멋지십니다. 네, 우리 전문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대표 우리 편이죠. 많은 그 평가를 해주셨는데 분석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지금 3,000포인트가 전혀 고평가가 아니다. 코어가 절대 이 14배라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네요. 지금 이 미국발 블루웨이브가 오늘 주제잖아요. 네, 사이즈도 보폭도 2X라지. 너무 웃기네요. 대형주를 의미할 텐데 오늘도 줄줄이 신고가 나타났잖아요. LG전자, SK하이닉스 다 줄줄이. 대형주가 이렇게 특별히 센 이유 어떤 의미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기관이 마구잡이로 사니까 올라갔죠. 자, 이제 그건 농담이고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또 내일 대형주를 또 아침부터 갭상승에 팍 사고 이건 아니죠. 그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흐름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아까 이야기했었던 전체적인 윤곽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동안 막 소외받았었던 은행 업종이 은행 종목마다 5% 정도 올라오니까 막 급등했다고 난리예요. 그죠? 예. 경기 순환적 흐름에 있어서의 반등하는 섹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조적 성장 흐름, 여러분들, LG화학이 3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분은 5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했고, 8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안 올라간 걸 고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가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 모레면 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이 되는 시점까지 온 부분입니다.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느냐, 순환적 경기 반등의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를 공략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성향 부분입니다. 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코스피 이익 성장 주조 업종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려주시죠. 저 얼굴보다. 도표가 더 중요한데, 좀 확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2020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컸었던 부분, 운송,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반도체입니다. 2021년, 2022년까지 계속해서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센 부분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 화학이라고 부분은 뭐예요?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화학 다 강세.
그죠? 자동차, 만도, 현대, 위합부터 시작해서 다 강세. 그죠? 운송, 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강세. 이게 영업이익과 연결된 겁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가야 수급이 밑받침되면서 상승하는 거고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자, 11월 달에 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 여러분들 이 수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미국 쪽 특히 이 지난 연말까지는 유럽 쪽에서 지배를 했다면 이제는 중국도 다시 그리고 잘 안 팔리던 미국조차도 그죠? 판매가 회복되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증권업종은 국내 증시 거래대금과 회전율이 사상 최고고 지난 연말에 12월 증시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38조 3천억. 그죠?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부분이니까 실적의 정도 올라가서 지수 따라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증권업종이 성장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임이고 오늘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쉬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은행업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죠? 미국 시장에서 은행업종이 강세를 보인 이유 그 부분과 연관져서 또 우리나라 은행업종을 볼 텐데 우리나라 은행업종은 항상 연말 연초에는 약세입니다. 왜 약세냐? 배당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기관만 빼고는. 그죠? 그래서 금융투자 중심 매수세가 들어왔고 특히 유별나게 이번 연말에 은행업종이 약세를 보였었던 건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를 1%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악화가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실채권과 관련된 부분 이런 우려가 다 들어가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PBR 기준으로는 0.34배밖에 안 돼요. 저평가입니다. 근데 저평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매력을 안 둡니다. 그죠?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 흐름에 있어서 은행주도 서서히 올라오는데 그런데 은행주가 10% 올라갈 때 그죠? 구조적 성장을 갖고 있는 섹터는 몇 프로가 올라가는지 보여줬잖아요. 시장이. 그 부분 2021년도 마찬가지다. 선택은 어떻게 할 거고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안정적 흐름을 갖고 간다면 은행업종도 지금은 바닥이 나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대형주 쪽이 올라가고 맞아요. 중소형주 중에서 종목별로 2천여 개 종목인데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 안 올라간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대형 이름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했죠. SK텔레콤이 급등하고 LG가 장중에 20%까지 급등하는 흐름에 대형성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2021년은 소재 부품 장비 르네상스 시대가 돌아올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거스탠드도 마찬가지 위험자산과 중소형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다만 오늘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큰 바이오 제약 부분들 오스코텍이 분위기 꽉 망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부분이지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도 쉬었고요. 그죠? DBI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름 있는 종목들은 쉰 부분입니다. 자, 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정책 기본 방향에서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주력 산업 고도화, 그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신산업 창출의 미래 소재 바이오 그린 에너지, 비대면 디지털 이쪽입니다. 그 다음 거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귀로 들으십시오. 무슨 얘기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규제를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었던 부분 그거 다 극복했잖아요. 극복한 부분이 이제는 그 길이다. 그죠? 일본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부분 핵심 세계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다변화를 하고 자체 개발을 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미국 시장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모두 다가 대부분이 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다시 갖고 가는 흐름들 속에서 우리나라 자력갱생할 수 있는 강소 중소기업들이 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전년도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올해 역시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강소 중소기업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1년 소부장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부장 르네상스 부분을 좀 대비하자라는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거기다 오늘 차화전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예전 몇 년 전에 차화정 때도 같이 했는데, 차화전 때도 같이 하게 되네요. 김기수 전문가님.